안녕하세요. 산타보기입니다. 오늘은 인적이 드문 새로운 코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3호선 독립문역 1번 출구로 나왔는데요. 도로 옆길로 직진으로 대략 5분 정도 가시면 아이파크 아파트 끝에 등산로 입구가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나무 계단을 끝까지 올라가시면 쉼터 앞에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오른쪽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계단을 끝까지 올라오시면 오른쪽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고요. 오늘 목적지로 가시려면 N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곳 갈림길에서 직진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인왕산 코스는 대부분 앞에 보이는 데크 계단으로 가시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코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코스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인왕산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안 다니는 코스인데요. 인왕산에서 산행을 할 때 평상시 보지 못했던 곳을 오늘 코스에서 몇 군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왕산은 대부분 다녔던 코스만 다니는데요. 저도 이곳저곳 여러 코스를 다녀봤지만 아직도 안 가본 코스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인왕산은 코스가 많은 것 같네요. 지금 가고 있는 길은 멀리서만 봤던 인왕사 선바위가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인데요. 이곳은 선바위 바로 밑에 있는 기도하는 곳 같네요. 이곳에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선바위가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코스는 인왕사 뒤쪽에 있는 선바위로 바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인데요. 골목길이 헷갈릴 수도 있으니 영상을 잘 보시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조금만 가시면 선바위가 나오는데요. 선바위는 암석 숭배의 일종으로 이곳에서 소원을 빌면 모두 이루어진다고 여겨 일찍부터 신앙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조금만 가시면 선바위로 가는 계단이 나오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셔서 지나가겠습니다. 연등에 가려져서 선바위가 안 보이는데요. 뒤쪽으로 가시면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선바위는 1973년 1월 17일에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는데요. 두 개의 거대한 바위가 마치 스님이 장삼을 입고 서 있는 것처럼 보여서 선바위라 불렀다고 합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남산에 있던 국사당을 선바위 근처로 옮겨온 뒤로 이곳을 찾아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직진으로 가시면 해골바위 뒤쪽이 나오는데요. 바위 길인데도 돌계단이 있고요. 크게 위험 구간도 없는 것 같아서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곳에서 지나온 곳을 바라보는 경치가 정말 멋지네요. 주변 경치가 너무 멋져서 한참을 바라보다 간 것 같네요. 해골 바위는 풍화 작용으로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고요. 바위에 페인팅으로 적은 낙서 흔적들이 빼곡히 적혀 있네요. 해골 바위에서 성곽으로 가는 길에 가끔 무속인들을 볼 수 있는데요. 산신제나 기도를 올리는 무속인들을 마주칠 때 깜짝 놀랐던 적도 있었네요.
이곳에서 오른쪽 길로 가시면 지름길로 가로질러 가는 길인데요. 약간 미끄러움이 있으니 조심히 가셔야 됩니다. 이곳 갈림길에서 오른쪽 길로 가시면 인왕사 사찰로 가는 길이고요. 오늘 목적지로 가시려면 직진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곳에서 왼쪽 길로 가셔야 되는데요. 조금만 가시면 성곽길로 가는 갈림길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오른쪽 길로 가셔야 되는데요. 이곳 구간이 무속인들이 산신제나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왼쪽 길로 가시면 성곽길이 나오는데요. 성곽길 경치가 장관이네요. 이 구간길은 많이 익숙한 길이시죠? 맞습니다. 인왕산 정상으로 갈 때 다니시던 길인데요. 오늘은 인왕산 정상 가기 전에 인왕천 약수터길로 가셔야 됩니다. 이곳은 야경의 명소 전망대인데요.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그야말로 장관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상에서 바라보는 경치보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더 멋지더라고요. 이 구간을 지나갈 때 앞에 펼쳐진 풍광이 너무 멋져서 감탄사가 절로 나오네요. 이곳에서 멋진 경치를 보는 순간 힘들게 올라온 기억들이 모두 사라졌네요. 이 구간을 내려가시면 오늘 목적지로 가는 입구가 나오는데요. 인왕천 약수터 안내판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목적지는 병풍바위 밑에 있는 작은 석굴암 암자인데요. 석굴암은 예전에 수성동 계곡 코스로 2번 정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수성동 계곡에서 출발하시면 오르막길로만 가셔야 되는 코스이고요. 독립문역이나 경복궁역에서 출발하는 코스는 멋진 경치를 보면서 내리막길로만 가는 코스입니다. 이곳은 인왕천 약수터인데요. 인왕천 약수터는 음용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약수터를 지나 직진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멋진 경치를 보면서 가는 길이 즐겁네요. 데크길은 여기까지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산행길로 이어지는데요. 저기 앞에 미륵불이라고 적혀 있는 작은 바위불상이 있더라고요. 이곳 갈림길에서 오른쪽 길로 가시면 수성동 계곡 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오늘 목적지는 직진으로 가셔야 됩니다. 인왕천 약수터를 지나 석굴암으로 향하는 길에 2개의 바위 사이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나오는데요. 다른 이유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바위 사이를 지나가는 길이 좋더라고요. 바위 사이를 통과하시면 큰 불상이 보이는데요. 이제는 석굴암에 거의 도착한 느낌이 오네요. 금불상을 지나 바로 옆에 동굴집 같은 곳이 나오는데요.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굴 안에는 아담하지만 사람이 머물렀던 흔적이 있더라고요. 동굴은 마치 고인돌같이도 보이는데요. 동굴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굴을 지나서 조금만 가시면 병풍바위와 치마바위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가 나오는데요.
데크 계단을 올라가시면 사방으로 멋진 경치가 펼쳐집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병풍바위와 주변 경치들은 그야말로 절경이네요. 직접 오셔서 보시면 더 멋지고 웅장하게 보입니다. 전망대에서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이곳에서 조금만 가시면 오늘 마지막 목적지 석굴암이 나옵니다. 석굴암으로 가시다 보면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가는 길이 맞습니다. 이곳이 병풍바위 밑에 있는 작은 암자 석굴암인데요. 앞에 보이는 바위 뒤에 법당이 있는데요. 법당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법당으로 들어가서 관찰하고 나오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약간 어두운 것 같은데요. 삼존 석불을 모신 법당은 아늑하고 고요함이 흐르네요. 법당을 나와서 바로 옆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산신을 모신 곳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계단길로만 가시면 됩니다. 인왕산 석굴암은 작은 암자인데요. 아담하고 조용해서 들러보기 좋은 것 같네요. 이곳이 산신을 모신 산신각인데요. 큰 바위의 인왕산을 지키는 산신이 호랑이와 함께한 모습이 새겨져 있네요. 이곳에서 천양암 기도터에 갔다가 이곳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저는 믿는 종교는 없는데요. 산행을 하다 사찰이 나오면 둘러보는 재미가 즐겁더라고요. 통천문을 통과하면 천양암 기도터가 나오는데요. 기도터 앞에는 멋진 조망터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숨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도 재밌네요. 마지막 목적지 석굴암에서 수성동 계곡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갈림길이 나오면 다른 길은 모두 무시하시고 도로가 나올 때까지 직진으로 가시면 됩니다. 내려가면서 앞에 펼쳐진 경치를 보면서 가는 길이 정말 즐겁네요. 직진으로 조금만 가시면 도로가 나오는데요. 도로를 건너가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시면 수성동 계곡이 나오는데요. 수성동 계곡은 인왕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와 청계천으로 합류하는 계곡인데요. 물소리가 크고 맑아 동네 이름을 조선시대에 수성동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또한 북악산과 인왕산에 경승팔경을 그려담은 장동팔경첩에 속할 만큼 수려한 경관을 갖춘 아름다운 명승지로 소개된 곳이기도 하답니다. 특히 겸재정선이 그린 산수화에 등장하면서 더욱 유명세를 타게 되었는데요. 정선의 산수화에 등장하는 당시의 모습과 비교하여 현재는 이 일대 주택가가 형성되면서 변모하였지만 당시 계곡에 걸쳐놓은 돌다리는 현재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선비들이 여름이면 탁조캐를 하면서
휴양을 즐기는 선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수성동 계곡을 기념물 제31호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조금만 가시면 마을버스 종점이 나옵니다. 마을버스 09번을 타시면 경복궁역으로 가는데요. 저는 걸어서 가겠습니다. 걷다 보니 윤동주님 하숙했던 집이 나오더라고요. 이곳에서 통인시장으로 가겠습니다. 통인시장은 일제강점기인 1941년 효자동 인근에 일본인들을 위하여 조성된 공설시장이 시초인데요. 주변에 상인들이 늘어나면서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도시락 카페통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엽전을 구입해서 엽전으로 70여 개의 점포 중 엽전을 받는 점포에서 여러 종류 먹거리를 구매가 가능합니다. 통인시장에서 맛있게 먹었네요. 특히 먹거리 중 기름떡볶이가 유명합니다. 참, 쓰고 남은 엽전은 모두 환불해 줍니다. 통인시장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대략 5분 정도 직진으로 가시면 경복궁역이 나오는데요. 모처럼 즐거운 산행하고 마무리한 것 같네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